민폐 캐릭터는 관객이 감정이입을 하게 만들고 사건의 발단 역할을 맡는 영화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참고로 메인 빌런은 나중에 따로 다룰 거라서 제외했습니다. 악역이 아님에도 민폐를 끼친 인물들 만나러 가시죠. 자, 시작 전에 배우와는 상관없이 캐릭터만 두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라기 공원 2편의 세라 하딘과 닉 페노엔. 세라는 이안 말콤의 여자친구로 나온 인물입니다. 이안에게 주라기 공원에서 있던 일을 듣고 존 해먼드에게 찾아가 자신을 섬 이슬라 소르나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를 들은 이안은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주공 1편에서 공룡들에게 호되게 당한 이안은 당장 섬을 벗어나야 한다며 끊임없이 경고하지만 이를 개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인젠사가 관광사업을 위해 공룡들을 생포해놨는데 닉이 절단기를 가지고 공룡들을 풀겠다는 미친 생각을 했죠. 베이스 캠프는 물론이고 통신 장비까지 싹 다 박살났습니다. 공룡의 고통에 동조되어서 구하고 싶어서 그랬다? 인간에게 피해를 준 것도 문제지만 그 전에 따지고 가야 할 게 있죠. 존 해먼드가 이안 일행을 섬에 보낸 이유가 뭐였죠? 언론을 이용해 공룡과 섬을 보존하기 위해 생태계를 기록해오라고 보낸 거죠. 인젠사가 공룡을 데려가더라도 이안 일행이 이곳의 생태계를 촬영해서 존 해먼드한테 넘기면 자연스럽게 언론에 알려져 인젠사의 사업이 대중에게 질타를 받거나 옹호받거나 이렇게 갈리겠죠. 그때부터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겁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가봤어야죠. 굳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했다. 그리고 이 뒤에 닉이 뭘 데리고 왔다? 새끼 티라노. 세라도 동조되어서 함께 데리고 왔죠. 와, 이거는 다리가 부러져서 치료하겠다며 베이스 캠프 차량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이안한테 쳐맞을래?를 듣고도 수술 감행. 이안과 켈리는 쫄아서 에디와 함께 고공 대피소로 피신. 하지만 새끼 티라노 울음소리를 누가 들었다? 엄마 아빠가 들어버렸다. 이안이 둘한테 전화하지만 새끼 티라노 살리겠다고 안 받았다. 그래서 이안이 달려갔지만 때마침 부모 티렉스도 함께 도착했다. 다행히 그냥 넘어갔다. 죽지 않고 떨어질 위기에 처해서 우리 에디가 경적을 울리며 구출하러 갔죠. 결국 에디가 어떻게 됐죠? 심지어 이안 일행의 통신 장비까지 박살나면서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갇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결정타. 닉이 롤랜드 템보의 엘리펀트건 총알을 빼버려서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살리지 못했죠. 총알 빼면 당연히 티렉스한테 죽는 건데 그걸 알면서도 이걸 뺀다고? 이것만 잘못했느냐? 닉이 데리고 왔던 새끼 티라노의 피를 옷에 묻히고 돌아다니는 세라. 최고의 사냥꾼 롤랜드 템보한테 지적받고도 텐트 안에 걸어놔 피냄새를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왔죠? 티렉스. 세라 하딩의 작중 직업이 뭐였다? 맹수 전문가. 자기 짬밥 몇 년이라고 했다? 이것 때문에 누가 죽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진 카터가 죽고 공룡 덕후들의 최애캐 로버트 버크가 죽었다. 세라도 닉도 자신이 이를 버려놨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고 탈출할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구하려는 존재들에게 공격받는 모습. 언론을 이용하면 된다는 다른 해결책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대중의 과반수가 인젠사의 관광사업을 찬성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공룡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을 테니까요. 이 말은 즉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구성원 절반 이상의 사상을 개무시했다는 것. 자신의 사상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타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려고 한 것. 그러면서 자기들은 살아야겠고 이 사람들은 죽어도 되고. 사상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신과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생존의 위협이 될 정도로 피해를 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이 짐승의 생존에 위협을 준다고 욕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인간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캐릭터라서 지금까지도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라기 공원 3편의 커비 패밀리. 이 셋은 세트 메뉴죠. 커비 부부는 실종된 아들 에릭을 구하기 위해 앨런에게 백지 수표가 아닌 그냥 백지를 들이밀며 관광 안내를 해달라고 개뻥을 친 뒤 섬으로 납치합니다. 근데 애초에 여기 온 이유가 뭐다? 에릭 커비가 출입 금지 구역인 이슬라 소르나 근방에서 놀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커비 부부는 착륙을 막으려는 앨런을 기절시킨 뒤 죽음의 섬에 착륙합니다. 자, 아들을 구하려는 부모의 마음은 알겠는데 사람을 속여가면서까지 납치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 뒤에 아만다가 뭘 하죠? 확성기 들고 스피노사우루스 배달 주문하기. 배달의 민족 주문. 결국 경호원 둘이 죽어버렸고 죽음의 서바이벌이 시작됩니다. 그래도 앨런이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해서 그런지 This is Kirby. This is Kirby. Eric!
그리고 아만다가 프테라노돈 새장 문을 안 잠그고 갔죠. 이때 이것 때문에 탈출한 거 맞습니다. 연출이 그렇게 됐어요. 뭐 이건 나중에 빅 호스킨스가 생포해오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앨런 박사님이 고소하지 않은 게 신기할 뿐입니다. 자, 다음 두 명은 좀 결이 다른 사람들인데 민폐를 끼친 다음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빌리 브레넌. 일행이 랩터에게 쫓기게 된 이유가 랩터 알을 루팡한 빌리 때문이었죠.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앨런에게 쓴소리를 듣고 나서 다른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희생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타인을 위해서 몸을 던진다. 세라와 닉한테서는 볼 수 없었던 행동이죠. 그리고 엄청난 부상을 당했음에도 앨런의 모자까지 구출해왔습니다. 다음은 주라기 월드의 사이먼 마사라니. 처음에는 존 해먼드의 꿈과 섬을 지켜주기 위해 주라기 월드를 설립했습니다. 공룡들을 실제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로 인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 어쩔 수 없이 통제 수단으로 아예 관광 사업을 열어버린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물들에게 질려버리는 관광객들을 위해 더 강하고 더 멋있는 생물을 만들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순수하게 공룡을 지키기 위함이었던 설립 목적과는 다른 관광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라는 목적이 주가되어 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멋있는 공룡을 만들어내는 것이 공룡과 섬을 지키는 건 아니죠. 사람들이 질려해도 그냥 그대로 둬도 됩니다. 하지만 그는 관광객들을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컸죠. 사실 관광 사업을 벌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섬을 인수해서 울타리를 설치해 직원들을 배치시켜 놓기만 해도 존 해먼드의 바람대로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하면서 공룡들을 충분히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이렇게 해도 통제가 되지 않는 인간에 의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겠지만요. 어쨌든 사이먼은 대중을 만족시키는 데에 더 마음을 썼다. 덕분에 우리는 주라기 월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사이먼은 인도미누스가 탈출했을 때 어떻게 했죠? 자신이 고용한 전문가 오웬 그레드의 충고는 개무시하고 진압팀을 투입시켜 결국에는 전원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 방심한 걸까요? 트렉스를 생포할 때 비교적으로 쉽게 생포해서? 아니면 헬리우가 어떤 괴물을 만들었는지 몰라서? 이럴 수밖에 없던 걸까요? 아니죠. 오웬이 직접 겪고 사람을 속여서 탈출한 고지능 생명체라며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웬만 본 게 아니죠. 통제실에 있는 사람들은 CCTV로 다 지켜봤고 이미 직원들의 사망 소식까지 다 들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고요. 그럼 이것만 봐도 아, 쟤는 뭔가 다른 애구나. 여태 내가 알고 있던 생물들과는 전혀 다른 생명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웬의 말을 듣고 철수시킬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화를 보고 있는 어린 관객들까지도 인도미누스 렉스의 위험성을 직감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는 사업가다. 그래, 거금을 투자했는데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바로 죽일 수는 없지. 덕분에 기가 막힌 액션씬이 탄생했다. Cooler, I believe, is the word that you used in your memo. 결국 헨리 유한테 자신이 사건의 원인이라는 것을 듣고 The board will shut down this park, seize your work, everything you've built. Sir, I can't get a hold of your instructor.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직접 헬리콥터를 몰고 인도미누스를 공격하죠. 이건 솔직히 멋있었다. 이래야죠. 세라와 닉은 일을 버려놓고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애초에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Are you looking for a problem? I found you, didn't I? That's one souvenir they won't be taking with them. 반면 빌리와 마스라니는 잘못을 인정하고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전에 했던 잘못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인도미누스가 이거 피하다가 세장 개박살 나서 본인도 죽고 공원 내 관광객들도 대규모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또 덕분에 이 멋있는 키스씬 액션씬이 탄생할 수 있었다. We work together. 마지막으로 존 해먼드. 사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이 모든 것이 시작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존재죠. 주라기 세계관에서는 만악의 근원, 재앙의 씨를 뿌린 장본인님과 동시에 영화를 보는 우리 관객들 입장에서는 환상이 아닌 실제하는 것을 보여준 존재. I wanted to show them something that wasn't an illusion. 마지막으로 주라기 공원이라는 이런 명작을 만들어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 나이스. 자, 여기까지. 다음은 주라기 시리즈 최악의 빌런은 누구인가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Welcome to Jurassic Park.